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3월 15일은 좀 기념일의 날짜가 좀 깁니다. 세계 무슬림 문화, 평화, 대화 및 영화의 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원 이름으로는 월드 데이 오브 무슬림 컬처, 피스, 다이얼로그 앤드 필름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어, 뭐 무슬림 그들도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겠죠. 또 그들도 평화를 원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원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또 영화로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중동에 오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국민소득이 높은 그런 중동 국가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 좀 가난함에 끌리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돈이 많다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경제적인 지표로 보면은, 서구 사회보다 이렇게 뒤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 요즘은 유럽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유럽 대륙이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이상은 그 백인의 대륙도 기독교 대륙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 그만큼 그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멀티컬처라는 이름으로, 유럽 사회를, 이슬람교도, 무슬림이 많이 들어와 살면서, 어, 소위 기독교 문화 대륙인 유럽 대륙을 그만큼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많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되는 그런 유럽 국가가 무슬림의 인구 비중이 30% 되는 그런 나라도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뭐 마이너리티한 그런 존재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제 머저리티가 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 사회 정치학적인 용어로 또 경제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배운 하나의 문구가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Bad money drives out the good. 그러니까 나쁜 돈들이 좋은 돈들을 다 내쫓아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거에서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만큼 사회나 경제 상황이 엉망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물론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온 바로서는 유럽 대륙보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낙후됐던 건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유럽 대륙이 좀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멀티컬처, 소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어, 우리나라에도 소위 이제 조선족 해서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금 중국 동포들이 그건 100만이 넘어갈 겁니다, 아마. 100만 훨씬 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어,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어, 탈레반인가? 그들이 이제 다시 나라를, 어, 접수했을 때에 거기서 탈출한 그런, 어, 그쪽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그 종교는 바로 이슬람교이면서 또 그들은 무슬림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그때 막 받아들였어요. 소위 난민이죠. 예. 이제 다문화에 의한 어떤 이민, 그다음에 난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이 무슬림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군가 어디에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공공체육관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무슬림의 인구수가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음, 글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화, 양화 이런 의미보다도 마이너리티가 머저리티가 돼갖고, 머저리티인 한민족이 마이너리티가 되는, 더군다나 요즘같이 저출산에 고령화로 사람들은 자꾸 늙어가고 아이는 낳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무슬림 인구가 이들은 일부 다처제라고 이제 하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인구 확산이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가정적인 얘기고, 좀 시간을 요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어, 그런 면에서 우리도 뭔가 이민 난민이라는 문제를 좀 정교하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까지 종교적인 갈등이 그래도 종교 전쟁 같이 그런 전쟁을 벌리지는 않은 나라죠.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어, 굉장히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무슬림의 문화, 평화, 대화 및 영화의 날을 맞이해서 무슬림이라는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그 유럽 대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깊이가 그렇게 깊은 그런 내용은 못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저도 유튜브에서 보면은 정말 그 훌륭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저런 자료들을 이제 합해서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제가 무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일천합니다. 사실은 단지 오늘이 그 세계 무슬림 문화, 평화, 대화 및 영화의 날입니다. 월드 데이 오브 무슬림 컬처, 피스, 다이얼로그 앤 필름. 음, 일종의 그 기념일이에요. 무슬림 기념일입니다. 이게 오늘이. 무슬림 기념일에 무슬림을 알아본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예. 한번 볼까요? 자, 무슬림은 이슬람에서 복종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이 무슬림이다. 그렇게 지칭을 한다 말이죠. 즉,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 교도가 바로 무슬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무슬림과 이슬람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음, 언젠가 뭐 기회가 돼서 그 강의를 한번 들으니까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이슬람에서 복종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바로 무슬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무슬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된 내용을 이렇게 첨부와 같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이제 무슬림은 남성 명사인가 봐요. 근데 무슬리마 하면은 이건 여성형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런 뭐 표현도 있지만은 그냥 보통 무슬림이라고 총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는 영어식 표기인 모슬렘이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예, 맞죠. 모슬렘이란 또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모슬렘이라는 표기는 이슬람 교도를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는 아랍어 원발음에 가까운 무슬림이라고 하는 표기가 한국어권에서도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예, 뭐 모슬렘보다 무슬림을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모슬렘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모슬렘, 무슬림 뭐 이게 상당히 한때 그 혼란스러웠는데 딱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모슬렘은 영어식 표기인데 뭔가 비하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말고 어, 이슬람은 이슬람 교를 얘기하는 거, 종교를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슬림의 의무를 볼까요? 자, 무슬림은 유일한 알라를 믿고 그 말에 따르는 사람들을 말한다. 예. 알라 신을 믿죠. 일종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죠. 자, 무슬림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창조주 알라 이외의 어떤 존재도 숭배하지 말라. 음, 이것은 뭐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는 다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기독교에서도 하느님 외에는 어떤 그 존재도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성부와 성자인 예수, 그다음에 성신, 스피리트까지 포함해서 이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에, 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뭐 모세를 굉장히 존중하겠죠. 그다음에 예수 이건 뭐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예수는 뭐 그 같이 존중을 하고 하느님과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하마드 뭐 이것도 그렇고 성인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학자, 성직자 등등. 하여튼 창조주 알라 외에는 어떤 존재도 믿지 않는 그런 의무를 무슬림은 이제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어, 이슬람의 성전이 있죠. 옛날에 코란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쿠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슬림은 코란을 믿는다. 일종의 어, 개신교나 그다음 기독교에서 봤을 때 그 이제 성서, 바이블, 테스트먼트 같은 그런 그 이제 그 어떤 경전이 바로 코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카 성지를 또 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저도 뭐 카톨릭이지만은 이제 국내에 여러 성지가 있는데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성지 순례를 이제 해봤는데
이건 그런 성지하고 다른 거죠. 이제 메카 성지를 갖다 순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라마단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라마단은 이제 이게 금식의 어떤 예죠. 예. 그다음에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음, 근데 이제 그 소위 그 이제 낙인 효과가 있죠.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받으면은 저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 이런 그 어떤 인식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갖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다 이제 저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를 이제 조금 기부를 하면서 크게 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은 SNS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갖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뭐 이걸 그냥 어, 뭔가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글쎄요, 한 건 좋은데 뭐 굳이 그렇게 응?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야말로 내 왼손이 했는데 오른손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고 그다음에 자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술, 돼지고기 등 이슬람에서 금하는 음식을 멀리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남성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죠. 남자 여자가 7살이 넘어가면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은 구시대 이제 유물이 됐는데 이슬람 무슬림은 아직도 저걸 지킨다는 얘기죠. 글쎄요, 정말 그런가요? 음, 제가 무슬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남성과 같이 자리를 하지 않는 의무. 아마 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 세상 같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데 무조건 남자와 여자다라고 해서 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은 글쎄요, 진짜 절대적으로 자리를 같이 않았다라고 하면 무슬림이라는 존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가 끊겼을 테니까. 자, 그다음에 알라가 금지한 모든 것은 무슬림들에게 금지된 것이며 하람이라고 하고 알라가 금지한 것은 하람이다. 그 위에도 하람이라는 편이 있네요. 알라가 금지한 게 하람. 그리고 허용된 것은 할랄이다. 우리가 할랄 식품이라는 말을 이제 요즘 가끔 듣는데 할랄 식품만 파는 그런 매점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 이슬람 교도들, 즉 무슬림이 이제 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저기 대구인가 그쪽에서는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돼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또 이제 정치인들이 표라고도 표를 얻는다라고 해갖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이제 그런 걸 가끔 보는데 참 표가 그렇게 중요한지 중요하죠 당선되려면. 자, 그다음에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 가끔 이슬람 국가를 이제 여행을 이제 해본 적이 있었는데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건 사러 왔다가도 이제 시간이 되고 나면은. 자, 그다음에 이슬람력 11월에 알라에게 제물을 바친다. 예, 이슬람에도 이제 역법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 역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역법이 있는 겁니다. 이때 소와 양, 염소 등이 할랄 의식에 따라서 제물을 바쳐지고 그리고 소, 양, 염소는 할랄 의식, 할랄이다, 할랄 식품이다 이거죠. 허용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지겠죠. 자, 그런데 3분의 1은 가족, 그다음에 3분의 1은 어려운 사람, 또 3분의 1은 이웃에게 나눠준다. 참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니고 좋은 뭐라 그럴까, 음, 교리라고 할까요? 그 좋은 얘기네요. 3분의 1은 자신들이 먹고, 3분의 1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또 3분의 1은 어렵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웃 친지들하고 같이 나눠서 음식을 먹는다.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슬림 목록.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은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지막에 마이크 타이슨은 잘 모르겠어요. 또 일일이 이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다 조사를 하려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무슬림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인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상당히 오래전이네요. 조선왕조가 500년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이끈 지금 80년, 그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이렇게 합치면은 한 600년이 훨씬 넘죠. 한 650년 뭐 된다라고 보고, 그럼 그 이전이니까 한 대충 한 1000년 전에 벌써 어, 우리나라에도 무슬림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인인지 아니면은 고려에 거주를 했는데 무슬림으로서 그 저쪽 서역에서 이쪽으로 이민을 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자녀인지 2세 출신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뭐 한 1000년 전 사람을 놓고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람 이름이 라마단 빈 알라우딘이라고 하네요. 이 어, 라마단 빈 알라우딘이 최초의 한국인으로서의 그 이제 무슬림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312년이니까 뭐 1000년까지는 아니고 700년 전. 네. 네, 사실 오늘 이 아까도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오늘이 바로 제목이 길어갖고 세계 무슬림 문화 평화 대화 및 영화의 날이라고 그러네요. World Day of Muslim Culture, Peace, Dialogue and Film. 이 날을 맞이해서 사실 뭐 상당히 그 빈약한 지식을 갖고서 이제 이 방송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보다도 상당히 이 이슬람, 무슬림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어, 이제 이 유해석 박사라고 충신대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작년에 저희 ROTC 동문회에서 이제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 한번 이번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그 강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무슬림의 실체라는 것이 또 이런 거구나. 무슬림이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유해석 박사께서 강의하신 그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여기 이슬람 특강 1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많은 그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슬람 특강 뭐 2, 3, 4 이렇게 나갈 텐데 그것은 뭐 유튜브 내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 다들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충근 박사가 계시죠. 국제정치를 학을 공부한 분인데, 국제정치라는 게 이제 이분 말씀으로는 전쟁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국제정치가 전쟁이죠. 이게 외교도 전쟁이에요. 전쟁의 또 다른 표현이 외교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새 책을 하나 좀 읽고 있는데, 그 책에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외교는 또 다른 모습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총을 안 들었을 뿐이지 전쟁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 그 책을 제가 다 읽고 나면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충근의 국제정치 303회인데, 여기 보면은, 아주 제목이 독특하죠? The Strange Death of Europe. 유럽의 이상한 죽음. 다시 말해서, 지금 앞에 그 유해석 박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 유럽은 이미 이제 음, 백인들의 이제 대륙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럽은 이미 기독교의 대륙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만큼 유럽이 많이 변질이 되어 있는데 그 변질된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 무슬림의 유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31일인가, 블랙시트, 영국이 어, 그, 그러니까 EU를 탈퇴를 했죠. 탈퇴한 이유가 아마도 어, 무슬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퇴한 거 아니냐.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충근 박사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정확한 것은 이 두 영상 다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라마단 때 이렇게 절을 하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죠. 참, 뭐 어느 누구든 인간은 다 이제 다약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싶고 하고 절대자에 이제 기대고 귀의를 하고 싶어 하죠.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우리의 전통 어떤 뭐 종교는 아니지만 그런 신앙을 갖다 막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종교 시설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뭐 물 떠놓고 천지 신명한테 비는 건 똑같은 마음 아닌가요? 인간의? 그만큼 나약하기 때문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절대자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내용들도 저는 다 아주 수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 이제 무슬림의 뭐 여러 가지 날 기념일을 위해서 무슬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지만 뭔가 전문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다음 종교적인 해석, 그다음 정치적인 해석까지 하는 영상 두 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내용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더보기에 가서 한번 음, 접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3월 15일이니까 지난해에 방송을 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 월드 컨택트 데이예요. 월드 컨택트 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외계인과 접촉하는 날을 이제 기념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 외계인은커녕 그 흔히 봤다라는 비행 접시 UFO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 컨택트라는 게 사실 마음에 와 닿질 않는데 뭐 어찌됐든 또 외계인을 접촉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내용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공의 날 제가 상공의 날 이제 산업공상이라고 웃기는 소리라고 했는데 뭐 지난해도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세상을 놓고서 뭐 이런저런 해도 아직까지 저 산업공상의 그 차별이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그것은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이제 의사들과 이제 정부가 좀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 의사 글쎄 의사는 많이 배우고 또 소득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우리 같이 이제 그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공에 속하겠죠. 그리고 공을 공학을 전공하고 나와서 또 뭐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상해도 속할 거고 농사 짓는 사람은 못한 그런. 근데 분명한 것은 음, 이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를 놓고서 아주 엄격한 어떤 계급 사회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산업공상도 똑같이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만년을 이 땅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네, 이상 세계 무슬림 문화, 평화, 대화 및 영화의 날을 맞이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총신의 유해석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그 이충곤 박사님 두 분의 이제 강의 내용을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